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저 어제 윤석열의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변론이 끝났습니다. 최후 변론의 요지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리한 탄핵이다. 그래서 탄핵이 기각돼야 되고, 만약에 탄핵이 거부되고 각하가 되면은, 기각이 되면은 자기가 업무에 복귀해서 이제 뭘 할 거냐. 뭐 계엄 같은 걸 다시 하진 않고 어,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뭐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하면서 장밋빛 환상을 또다시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은, 자, 윤석열이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을 5년 대통령제를 지금 줄이는 거죠. 임기 단축을 골자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대통령실이 오늘 대통령 개헌 의지가 실현돼서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이렇게 또 구라를 치고 있어요.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또 이게 뭡니까? 인용이 각하될 거다. 인용이 안 되고 탄핵이 안 되고 각하될 거다. 기각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뭐 대통령의 국가에 대한 충정과 미래세에 대한 애정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완전히 이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면서 현행 헌법상 자녀 임기에 연연해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말하면서 말은 그럴싸하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실이나 윤석열이나 또 변호인단이나 지금 국힘에서 정신 나간 것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있죠. 잠깐만요. 또 오늘 정신 나간 것들이 국회를 찾아서 손연보 목사랑 전한길이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각하시켜야 한다면서 국회를 방문해 가지고, 여기 김진홍이 있죠. 자, 윤상현이 있고 전한길이, 손연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 뉴라이트하고 일부 기독교 보수 세이브 코리아, 세이브 코리아의 대표는 손연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이 찾아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압박을 하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각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좌우의 문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왜 윤석열은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3월 중순 정도로 예정이 되고 있죠. 빠르면 3월 초, 아니면 늦으면은 이제 3월 중순 전후로 아마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용이 돼야만 하고요. 탄핵이 왜 인용돼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다 글을 찾아서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핵심 개념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는 윤석열의 이 인성이, 이놈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에요. 검찰 시절부터 검찰총장 할 때도 그렇고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마누라 김건희가 주가 조작과 지금 학력 조작, 경력 조작, 또 학위 조작, 이런 걸 통해서 거의 뭐 드러난 게 거의 조작의 달인입니다. 조작의 달인. 입만 열면 구라치고 변명하고 축소 왜곡하고, 그렇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놈이 정치적인 사기꾼인 게 분명히 내란 계엄을
민주당에서 전에 청문회하고 뭐 이런 거를 할 때 국회에서 장관들을 불러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때 계엄을 준비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했죠. 예, 문제 제기를 했는데 김용현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계엄은 무슨 얼어 죽을 계엄이냐, 절대 그런 일 없다, 괜히 정쟁을 가지고 정쟁화하지 마라,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구라를 치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뒤통수를 치고 작년 12월 3일에 그 무시무시한 12.3 계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온 국민과 전 세계가 다 지켜보고 했던 거를 이 계엄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 국민들이 시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민주당과 야당의 그냥 정치 음해 공작인 줄 알았어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가 지금 폭망 직전이고 자영업자가 힘들고 나라가 완전히 대외 신인도를 잃어가서 나라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이 장본인이 윤석열이에요. 예. 이놈은 정말 불법 내란 계엄을 일으킨 정말 사형과 무기징역을 처해도 아깝지 않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이 정치적인 몰입이고 사기꾼입니다. 네, 그래서 내란 수괴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현재 계속 나오면서 계속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경찰과 공수처가 체포를 하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거부하고 또 경호 부대를 동원해서 온몸으로 막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체포돼서 지금 이 신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볼 때도 굉장히 죄질이 악하다. 네,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끝까지 버티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총기를 사용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잡아 끌어내려라, 그리고 체포하라, 그리고 폭파시켜 죽여라, 선관위도 장악해서 부정선거를 자꾸 획책하고, 그 다음에 구속되지 않으려고, 체포되지 않으려고 관저에서 경호부대 경호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여러 차례 막으면서 수많은 경찰 병력이 동원되고 온 국민이 정말 눈발을 맞아가면서 추운 겨울날 얼마나 서로 싸우면서 지금 나라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온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죄를 저질러 놓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금 이 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엄을 분명히 자기가 선포해놓고, 자, 12월 3일 날 지금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해놓고 이놈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거는 계엄이 아니고 계몽령이다, 또 이렇게 구라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계엄 자체가 이제 탄핵이 인용될 것 같으니까 계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 대통령의 또 정당한 정치행위라고 또 구라를 치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계엄을 선포해놓고 이게 계엄의 요건에도 맞지 않잖아요. 정식적인 국무위원 절차도 받지 않고, 또 배서 다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헌법재판소에 나온 그 국무위원들이 다 하나같이 정식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건 정식 국무회의가 아니다,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한 거다, 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이게 정당한 거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엄의 요건도 맞지 않습니다. 계엄의 요건도 맞지 않고 계엄을 선포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나라가 평화시인데 뭐 누가 무장폭동을 일으키거나 정말 엄청나게 치안이 혼란한 그런 상태도 아니었고,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려버리는, 다 같이 잠을 자고 뭐 밤에 할 일을 하고 잠을 자거나 TV를 시청하거나 일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한 번에 유리창을 깨트리듯이 깨트려버리는, 평화를 깨트려버리는, 평화 유리창을 깨트려버리는 이 윤석열의 이 무지막지한
이 범죄 행각을 저질러 놓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뭐 국회의원들을 막지 않았다. 다 거짓입니다. 그 와중에 몇십 30-40명이 국회 뭐 보좌진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다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전을 해서 전기를 끊으려고 했고, 또 국회의장을 체포하려고 했고, 이재명 대표, 한동훈, 그리고 언론사를 장악하고 김어준을 체포하려고 하든지, 뭐 여러 인사들 명단을 다 가지고 그들을 체포 수거를 해서 고문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악한 그 계획들이 지금 다 폭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말을 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살펴보면은 이놈이 정말 이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직을 빨리 그만둬야 나라가 평온해지지, 계속해서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이 이 마지막 변론을 보면서 야, 그래도 대통령이 뭐 불쌍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이런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탄핵을 국회 소추위원단의 이 소를 기각을 한다면은, 이 놈이 대통령의 업무에 복귀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끔찍한 겁니다. 자, 이놈은 지금 대통령이 복귀하면은,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대통령이 복귀하면은 임기 단축을 해가지고 자기는 대외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교 관련 그런 일들만 조금 하고 나머지는 국무총리에게 맡겨서 하겠다.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동안에 윤석열이가 해왔던 것들은 다 본능적으로 이놈은 지가 다 해먹을 놈이에요. 회의를 하면은 지 혼자서 다 떠들고, 이번 계엄도 뭡니까? 국무위원들의 반대하는 의견을 듣지 않고 지가 다 밀어붙인 거예요. 다 오래전부터. 그래 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고, 자, 또 한 번 탄핵이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자기가 불리한 입장이니까, 피청구인의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피고의 입장이니까, 판사들에게 좀 봐주십시오. 헌법재판관들에게 봐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잘 봐주시면은 제가 정신 차리고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이 이놈의 말을 그냥 순수하게 믿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너무 야당이 너무 매몰차게 몰아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탄핵을 기각을 시킨다면은, 이놈이 복귀하게 된다면은, 이놈은 또다시 제2의 계엄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계엄을 일으켜놓고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계엄을 일으키게 되면은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탄핵 소추위원단부터 시작해서 야당의 이재명 대표, 한동훈이라든가 여러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잡으려고 지가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밑에 탄핵으로 지금 직무에서 배제된 이 죄인들을, 그 밑에 부하들을 지금 다 사면하는 거 아니에요. 이놈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지가 다 명령으로. 그러면 이놈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지난번째 12월 3일처럼 허술하게 작전을 취하지 않고, 그보다도 몇 배의 한 10배 이상의 병력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계엄을 선포하면 그거 누가 막을 겁니까? 이제는 탱크하고 장갑차 부대 다 동원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병력과 인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또 이 국힘을 따르는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 이런 정광훈 세력이라든가, 세이브 코리아라든가, 이 전환길이나 이런 놈들을 지금 법원에 물리력으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서부지방법원에 폭력을 일으킨 이런 놈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보면 계엄을 동원해서 시민군을 막고, 계엄군을 동원해서 정치인들 다 체포해가지고 다 죽일 거 아닙니까? 더 강력하게 나와서 죽이고 이놈이 장기 집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대외적으로
뭐 나라가 망하든 어쨌든 지들이 정권을 잡고 계속해서 민주당과 야당 이런 거는 족치고 다 죽이고 제거하고 지들만의 세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무법천지의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하든 나라가 어떻게 폭망하든 상관없이 지들 말만 따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정권을 잡게 되면은 이제 뭐 노상원이라든가 여인형이라든가 그 얘 밑에서 따랐던 그 수많은 그 악한 악질적인 그런 이 군사 반란을 일으킨 이런 놈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 민주당,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뭐 이런 야당의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가지고 체포 구금하고 또 선관위를 다시 장악을 해서 거기다 가짜 데이터를 심어가지고 뭐 가짜 데이터를 심어서 조작된 선거로 뭐 민주당이 다수의 의견을 차지했다 하면서 여론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지들의 의견이 정당하고 민주당과 야당의 의견 또 탄핵을 찬성하는 많은 세력들을 이 공산당으로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계획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한 겁니다. 하늘이 그걸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놈은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면은 이 무시무시한 계엄을 다시 하게 된다. 왜 그러냐? 이놈은 이놈의 본능상 거짓말을 입에 베이고 거짓말과 축소, 왜곡, 조작, 구라, 변명, 핑계, 합리화, 사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검찰 시절부터 권력을 잡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을 안 하겠다는 놈이 정치를 안 하겠다는 놈이 정치에 뛰어들고 계엄을 안 하겠다는 놈이 계엄을 뒤통수를 치고 계속해서 지금 구라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놈을 대통령으로 옹이하고 또 따르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지금 이 보수 세력들, 이 극우 보수 세력들이 얼마나 정말 한심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 우리가 올바로 깨어서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놈은 또 대권을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면은 이거 뭐 개헌을 약속했다. 뭐 새로운 시대를 연다. 뭐 자기는 국외 대외적인 것만 신경 쓰고 국내는 뭐 총리에게 맡기겠다. 이런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지가 다 해먹어요.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게 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무슨 개헌은 다 취소합니다. 네, 다 취소하고 이번에 헌법재판관들도 또 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 잡아가지고 또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탄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다 죽일지도 몰라요. 고문하고 죽이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놈은 정상인이 아니에요. 정상인이 아니고 정말 악마 같은 놈입니다. 악마 같은 놈. 김건희하고 더불어서 이 주술과 이 조작과 거짓과 이런 걸로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야당을 탄압하고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자기 말을 들어야 돼요. 자기 말을 절대로 이놈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놈입니다. 자기 말을 안 들으면은 이렇게 보복하고 약한 사람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고 끝까지 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을 죽일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놈이기 때문에 이 놈은 반드시 절대로 대통령의 업무에 복귀하면 안 되고 이 대통령실이 지금 뭐 개헌 의지가 실현돼 새시대 열기를 또 대통령실이 이 입장을 발표하는데 지금 이것들도 탄핵을 인용해 가지고 이놈들도 다 수사해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돼요.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밑에 직원들 하나하나 다 수사를 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나라를 전복시키는 불법적으로 정권을 장기 집권을 이루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불법을 가담한 죄로 이놈들을 다 수사해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반헌법 세력, 이들이 오히려 반헌법 세력이에요. 반헌법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입니다. 자, 이놈이
윤석열이가 또 탄핵돼야 되는 이유는 이놈은 구라쟁이고 거짓말이 본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또다시 거짓말을 한다. 뒤통수를 친다. 개헌을 한다. 절대 개헌하지 않고 정권 연장한다. 예, 개헌을 하더라도 무슨 개헌을 하냐? 개헌을 하긴 하지만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권을 연장하면은 그것도 개헌이잖아요. 근데 그럴 놈이에요. 예, 그럴 놈. 나중에 가지고 자기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뭐 개헌한다고 하지만, 임기 단축을 포함하지만 거기다가 임기 연장을 넣어서 개헌하면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놈은 온갖 궤변과 사기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는 놈이에요.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예, 정치적인 사기꾼입니다. 입만 열면 구라하고 사기 쳐먹어요. 조작하고 왜곡하고,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고,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하고, 아주 뭐 국민들을 뭐 바보 천치인 줄 알아요. 예,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이라고 했는데 무슨 날리면이야? 계몽령이라고 지가 선포해놓고, 무슨 계엄령이라고 선포해놓고 무슨 계몽령으로 국민을 계몽시키는, 변호인도 나와가지고 자기가 계몽당했다고 참 웃지 못할 해프닝, 예,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놈의 생각이, 예, 탄핵을 돼야 되는 이유가, 이놈은 뭡니까? 이놈은 왜 계엄을 선포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불법을, 주가 조작이나 명태균 게이트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그 모든 죄를 지금 덮어 씌우려고, 그걸 막을 길이 없으니까 그걸 덮어 씌우려고, 죄를 없애려고 하는 놈이에요. 이 불법을 저지른 놈입니다. 이 죄로 덮으려고 한 거예요. 네, 그 권력으로 딱 잡아가지고 그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네, 그리고 그 죄를 누구에게? 민주당과 야당에게, 정치적인 정적들을 향해서 정적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적을 몰아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사악한 놈이에요. 그리고 이놈의 생각이 뭡니까? 부정선거. 자,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느냐? 부정선거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핑계가 그랬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선관위를 장악했다. 선관위를 조사하려고 한 거다. 뭐 알아보려고 한 거다. 그리고 뭡니까? 반국가 세력, 그 다음에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다. 임기 내내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생각이 아주 굳혀져 있어요. 극우 보수 세력 유튜버가 하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부정선거론과 반국가 세력, 빨갱이들, 그 다음에 중국 간첩,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국회 내에 또 이런 간첩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놈이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대통령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계엄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계엄을 하죠. 왜냐하면 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놈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놈은 사형과 무기징역을 처해서 다시는 대통령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구속시키고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 업무 배제를 해야 되고, 이놈 때문에 여기를 따르는 이 무리들이 가짜 뉴스와 이런 걸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들이 둘로 나뉘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이런 나라를 대외적으로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신뢰를 하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민주당과 야당,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재명 대표는 계속 그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이제 대법원까지 선고를 받게 해가지고 이재명은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죄를 가지고 징역 1년, 집행유예 때리더라도 징역 1년 해서 대통령을 10년 동안 못 나오게, 이렇게 몰아갈 놈이에요. 네, 정치적인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게 아니고 아주 그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때도 그렇고 정적을 죽이고 제거하려고 온갖 술수를 벌이는 그런 놈입니다. 예, 그렇게 악한 놈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애초에 처음부터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그리고 열차 위에서 구둣바를 딱 앉은 자리에서 구둣바를 그 열차 자리에 포개해 놓고 이야기할 때부터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부터 주변의 동료들의 박은정 의원이나 또 이성윤 의원이나 동료들의 그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놈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지 아버지 말도 듣지 않고 어렸을 시절에 고못으로 쳐 맞아도 지 말을 듣지 않고 선생님의 이 학적부 기록부에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인성에 문제가 있는 애로 찍혔습니다. 이런 놈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이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에 여기에 뭐 무슨 인자한 모습이 있고 진실한 모습이 있고 정말 믿음직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뭔가 이 얼굴에 그냥 욕심이 더덕더덕 붙이고 포악하고 맨날 술만 처마시고 위장 출근하고 입만 열면 구라와 거짓과 변명과 핑계와 이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나오는 이야기마다 계속해서 변명을 대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과가 아니고 사과를 하더라도 무슨 뭐 자기 때문에 고생을 당하는 그런 극우 세력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데에서 사과를 하지 전 국민을 이렇게 편가르기로 나눠서 전 국민을 향해서 사과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불법 내란 의원의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쪽발한 거에 대해서 막연한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렇게 미안하다고 말로는 그런 상황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판사님들에게 헌법재판관들에게 제가 대통령이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면은 업무에 복귀하면은 뭐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하면서 자기가 뭐 다시 잘해보겠다,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절대 속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속아 넘어갈 수는 없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딸랑이들 와가지고 이렇게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는 이 목사, 이 김진홍 그리고 소년보, 전한길이, 윤상현이 막 이런 미친 것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준동하는 탄핵을 각하하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들은 뭐 비유로 치면은 사람을 살인해놓고도 살인하고 폭행하고 해놓고도 그게 정당한 방위라고 정당한 행동이라고 지금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상대편이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빨갱이를 죽인 것이 뭐가 빨갱이를 폭행한 것이 뭐가 잘못됐냐면서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국민들을 빨갱이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간첩으로 자꾸 몰아가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제가 이들 기독교가 왜 잘못됐는가를 이 소년보 목사나 김진웅 목사나 전한길이나 뭐 이놈은 맨날 뭐 I am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지가 크리스찬인 것을 뭐 자랑하면서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이게 완전히 가짜 신앙이라는 걸 제가 다른 콘텐츠에서 그 근거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가짜예요. 영적으로는 기독교적으로는 뭐 영적으로는 한편으로 맞는 이야기 같지만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이것들이 가짜 사입입니다. 가짜 사입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술을 하는 김건희하고 주술과 내통하는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그렇게 옹호를 할 수 있어요. 기독교적으로. 자,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마지막 변론을 한 윤석열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윤석열을 다시 봐야 된다. 절대로 헌법재판관들은 이 마지막 변론에서 이 궤변에 이 거짓 구라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8대 0으로 탄핵을 인용을 해야지, 만약에 기각을 해가지고 뭐 다시 기회를 준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상식 이하의 온정주의를 가지고 헌법의 엄중함을 망각하고 뭐 개인적인 사견이나 뭐 불쌍한 마음, 이런 인도주의적인 그런 거에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을 기각시키면은 우리나라에는 큰 피비린내가 나, 피바람이 분다. 이놈이 다시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당 지도자들 다 잡아다가, 원래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계엄을 하면은 이번 계엄보다 한 10배, 20배 정도의 병력을 동원해 보세요. 어떤 시민이 맞겠습니까? 탱크를 동원하고 장갑차를 동원하고 또 이번 실패를 통해서 드러난 허점들 다 보완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될 경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전자투표 못하도록 국회 다 장악하고 미리미리 장악하고 전기 다 끊고 병력들을 10배를 동원해 가지고 다 막으면은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국회에 도달할 수 있나요? 국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다시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만에 하나가 아니고 거의 99.99%가 다 그럴 각이에요. 이놈은 지가 당하고 저에게 상처를 준 놈은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보복하는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헌법 탄핵을 기각을 하지만 인용에 찬성했던 그 헌법재판관들을 찾아서 이놈은 죽이고 고문하고 아마 그럴 거를, 그러고도 남을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탄핵을 기각시키면 안 된다.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이놈을 반드시 탄핵을 인용을 해서 8대 0으로 인용을 해서 다시는 이 정치질을 못하게, 대통령질을 못하게 가두고 사형시키든지 무기징역을 쳐야든지 법에 따라서 최고를 심판을 해서, 그리고 이 윤석열을 따르는 잔당들, 대통령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내란 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협력했던 이 부역자들, 동조자들, 방조자들, 거짓말을 치는 사람들 하나하나 다 잡아가지고 다 깨끗이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대외 신인도를 찾기 어렵다. 경제가 안정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놈을 청산을 하고 빨리 대선 가도가 펼쳐지는 가운데 이번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마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 거의 확실시된다. 그게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좋아요와 또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반복하고 또 반복한 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심판의 대상이 아니란 주장입니다. 12.3 계엄령의 위헌 위법성을 덮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심판의 본질 자체를 외면한 채 법 위에 서겠다는 전략인데, 이 주장이 어떻게 잘못된 건지 이 부분부터 팩트체크가 시급합니다. 김혜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계엄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다. 계엄 당일 밤부터 무수히 들어온 그 말을 윤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3차례나 다시 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입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대통령 말의 속뜻이 무엇인지 변호인의 첫 발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대통령의 헌법상 종국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의 행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김혜미 기자. 네. 조금 전에 들었던 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탄핵 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법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은 과거에도 나왔습니다. 네.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내란죄 재판에서 대법원은 이미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에 대해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만약에 계엄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통치 행위라면 네. 우리 헌법에서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라는 이런 통제 권한을 굳이 이렇게 밝혀놓을 필요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종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또 트럼프 판결문을 들고 나오면서 미국 대통령은 재판을 안 받는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네, 팩트체크팀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문 찾아봤습니다. 네. 여기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판결문은 이 탄핵 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대통령의 죄를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 판단이 담긴 그런 판결문입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대상이 되는 건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희가 기억을 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미 2번 미국 의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This armed rebellion against our common country. He must go. The president must be impeached, and I believe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의회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는 혐의였죠. 탄핵 심판은 그렇다 치고 형사재판에서도 다 면책을 받는 겁니까? 사실 우리와 미국과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무리입니다만 네. 이 주장을 우리가 굳이 따져보자면 미국 대법원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그 형사재판에서 대통령의 절대적인 면책권을 부여한다라는 저 뜻은 이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좀 듣고 오시죠. 연방 대법원의 잣대로 본다면 이번 헌법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했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추정적 면책에도 포함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을 어겼느냐를 따지는 자리에서 사실 남의 나라 법을 가져와 다투는 것 자체가 안 맞는 얘기인데 네. 미 연방 대법원 잣대로 봐도 그렇죠.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아예 심판 대상이 아니란 주장은 터무니없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팩트체크해드렸습니다. 대통령 측은 어제 최후 변론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담을 넘는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아무도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정문을 막으니 사람 없는 곳을 찾아가 담을 넘은 것 아니냐며 윤 대통령 측의 말장난 같은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야권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억지 논리를 펼친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지도부 회의에서 탄핵 심판 언급을 자제하던 이재명 대표가 회의 막판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출입구가 막힌 사진을 보여주면서 국회가 봉쇄되지 않아 이재명 대표가 담을 넘어 들어갔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아무도 안 말리는데 넘었지 않냐 이런 해괴한 소리를 했던데 사람이 있으면 못 넘으니까 사람 없는데 피해서 넘었지요. 야권은 대국민 호소용 비상계엄이라는 궤변 자체가 계엄 요건이 안 된다는 자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하기 위해 간첩이라는 단어를 13번, 간첩단은 12번 썼는데 전두환, 노태우, 군부 독재조차 야당을 간첩으로 부르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직에 복귀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친위 구제타를 해도 묵인해주는 삼류 국가로 세계에 낙인 찍힐 것입니다. 3년 전 국민의힘 대표로 윤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갑작스런 개헌 추진 발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6개월만 더 일찍 나왔다 그러면은 훨씬 진정성 있게 저도 그렇고 국민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궁여지책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야권은 한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사죄할 할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최소한의 승복 표명도 없었다며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을 업고 앞으로 갈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며 이제 정신 차려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